네, 오늘 시그널픽은 저희가 매달 만나고 있는 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이 점점 훤칠해지시는 것 같은데 비결이 있습니까? 분장실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주 나와주시고요. 매달 뵙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어제 야외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이준석 의원도 좀 이 속보를 접했을 것 같아요. 어제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장면이. 그렇죠. 사실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중에 재임 중에 이제 총 맞은 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사 속에서 한 10명의 대통령 정도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둘 다 고령 문제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총알이 스쳐 지나간 다음에도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나서 퍼포먼스를 이제 하고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 그렇죠. 그런 게 사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건강 문제나 아니면 이런 안전 문제로 귀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특이합니다 좀. 지금 외신들도 당연히 그 사진 한 장 그게 대선의 판도를 바꿀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던데 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보고 평가하는 지점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예를 들어 저렇게 됐는데 막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뭐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저것보다 더한 상황이 전시엔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까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연한 기회에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기면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좀 일으키고 있고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일강 구도가 여전한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긴 한데 그냥 단판승으로 끝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좀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합니다. 당원들 투표율이요? 상당히 낮을 걸로 예상하고 왜냐하면 난투극인데 예. 사실 꼭 누구를 당선시켜야 됐다는 의지가 당원들한테 강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지금 이미 총선 이후에 어느 정도 패배주의가 깃든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와가지고 구세주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난 선거 지른데 총책임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정권의 장관으로서 이번 정권과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 뭐 그리고 선거 때 매번 나오시는 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새로운 느낌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고착화되지만 용서숨치고 이런 건 아니다 상황이다. 예. 용서숨치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투표율이 낮으면은 한동훈 후보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정말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이제 핵심적인 당원들만 나올 거다 이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동원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텐데 예. 문제는 이제 모바일 투표로 넘어가면서 그런 건 그렇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로 한 차 실어나르면 그게 통으로 어떤 한 후보를 찍는 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 이제 휴대폰으로 찍기 때문에 첫째로 우선 그 모바일로 찍는 거는 조직력을 발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지령 문자가 나가야 되는데 네. 지령 문자를 내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다 캡처당하고 하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서울의 킨텍스나 이런 곳에 전당대회장이 있으면은 올라가는 길에 전부 다 이제 관광버스에서 지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거점 휴게소들 네. 예를 들어 경북 선산 휴게소라든지 예. 이런 데서 차가 올라오면 거기에 딱 약속된 장소에 서면은 거기서 지령을 주는 거예요? 후보 측 관계자가 올라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 후보가 본인이 인사한다든지 예. 그럼 그 한 차 40명 전부 다 이제 찍어달라 이래 호소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안 좋은 문화 속에서는 거기다 뭐 먹을 것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한 몇십 년 전에는 예.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면은 오롯이 조직이 한 버스씩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지금은 휴대폰을 누가 찍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 좀 당원 배가 운동 많이 해서 지금 예. 당원 수가 워낙 또 예. 많이 늘었다 보니까 예. 관리가 안 되는 당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당협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3,000명 정도 당원이 있으면은
한 국회의원이 관리를 내가 진짜 이거 내 사람이다라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4,500명 넘지 않습니다. 예. 나머지가 이제 사실 온라인 당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통제가 네.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계속 대권 도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나가려면은 자기가 셀프로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뭐 관둬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차기 대선은 도전을 하겠죠.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이게 선거 메시지치고는 이상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대권 주자로 띄워주는 이런 메시지를 나경원 의원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으로 지금 정치를 정당을 예. 이끌겠다고 나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한동훈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 공격하면서 띄워주는 이런 아니, 이상한 전략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나경원 대표는 본인이 대표되면은 대통령 욕심 안 낼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화화되는 얘기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덕분에 상대 후보 덕분에 대선 주자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막판에 단일화 얘기도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후보가 좀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간의 단일화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놔두면 결선 투표가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를 몰아야 되는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던진 거거든요. 예. 보통 결선 투표 있으면 어느 후보도 단일화하자 얘기 안 합니다. 결선 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에서 과반이 넘어버릴까 봐 그렇죠. 그런 지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붐을 일으켜가지고 과반 안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효과를 보자 이런 걸 텐데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네. 어쨌든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방선거를 이길까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제 당원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지금은 정치공학 중에서도 가장 수준 낮은 형태의 예.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폭로랑 비방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일단 경고를 좀 한 상황이에요. 뭐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아있는 토론회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에서 경고한다고 좀 멈출 건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리라는 조직의 권위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냥 웃긴 데 같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윤리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할 거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윤리위가 뭐 하는 조직이길래 후보들한테 그렇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예, 윤리에 대한 별로 신뢰가 없으시군요. 지금 아니 신뢰 이전에 지금 윤리위가 뭐 선거 때 뛰어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명시적인 불법 어디 돈 주는 걸 잡았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예. 후보들끼리 뭐 난투극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윤리위가 개입해가지고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 이러면은 그 자체로 선거 개입입니다. 말을 좀 순하게 하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해봤자 별로 안 먹힐 거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대단한 권위가 있는 조직이 아닌데 말을 판단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양두구육은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가면요, 얘는 다 지금 당권 정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네. 아무 권위가 없는 거죠. 양두구육이 6개월이었을 것 같으면 지금 당원권 정지 수준이다. 지금 후보 싸그리 당권 정지 시켜야죠. 예. 지금. 뭐 그 정도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두 경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청탁받아서 하던 조직이 지금 예.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척 하려니까 굉장히 그 고민하는 겁니다. 네. 이런 와중에 좀 참전한 분이 있는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데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의 어떤 여론조성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텍스트들을 공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매우 구체적이다라고 평가는 하셨던데 어떻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 실제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요청들을 이제 보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의상 이제 캡처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은 네. 내용을 텍스트로 공개했으니까 아마 장해찬 의원이 옮기는 과정에서 전문 그대로 옮겼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좀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면이 상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내가 직접 받은 것도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캡처본을 공개하는 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로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냥 옮긴 텍스트본만 공개를 하는 걸까요? 마지막 예인 거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마지막 예의요? 예, 그렇죠. 사실 예. 그게 녹취 로그를 옮기는 것과 녹취 자체를 들려주는 건 아주 차원이 다른 큰 차이죠. 것처럼요. 이것도 예. 캡처 본이 가는 건 좀 다른 느낌이고 이런 게 있어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예전에 수영구에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그때 무소속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예, 그때 이제 정현욱 후보가 나오면서
꽤 여론조사상으로는 비등비등한 모양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그 반대급부로 이기는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급한 거거든요. 만약 장례찬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상당한 표를 받으면 공천 취소한 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실제 어쨌든 부산에서 한석 잃어버리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고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수원 수영구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시면요. 수영구만 빼놓고 갔습니다. 수영구만 빼놓고 예,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수영구에 갈 예정이었는데 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측에서 만약에 수영구에 한 발짝만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걸 내가 전해 들었거든요.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한석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장예찬 전 최고와의 관계를 파탄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 그 당시에도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는 수영구에 와서 국민의 후보를 지원 유세를 했을 시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폭로를 그때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확히 건가요? 이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장해찬 네. 전 최고 입장에서도 본인은 어떤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네. 주변에 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해찬 전 최고의 폭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정치 시그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방어를 해달라. 네. 그러면서 뭐 사진도 보내고 네. 여러 가지 좀 요청을 해왔다. 이른바 이게 뭐 대응사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 지난번에 와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백선엽 장군 얘기하면은 다부동 전투에서도 낙동강에서도 권총 들고 앞에 서면서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 앞장서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건데 네. 본인은 뒤에 빠져가지고 본인은 쿨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했었는데. 저는 이준석 같은 인간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네. 다음에 뒤로는 장기찬 최고위원한테 야 네가 가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준석 까는 걸 좀 올려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그런 자세로 선거 지휘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거는. 예. 이거는 본인이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준석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를 반박을 하고 싶으니까 장해찬 당시 그 전 최고를 이용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상대할 만한 인물은 아니니까 장해찬 네가 상대해라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계속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네. 해야 될 일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반박해야 될 것도 남한테 외주주고 뭐 이는 본인이 닦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닦아주는 거 아닌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 그런데 이걸 왜 다 남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예, 좀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해찬 전 최고의 댓글팀 자폭이 한동훈 징역 보낼 카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 경찰이 수사할 일이다.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일까요? 장경태 의원이 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는 댓글 뭐 여론 조작 이런 거 하면은 김경수 지사가 과거에 이제 드루킹 킹크랩 이걸로 이제 감옥을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의 형평을 생각했을 때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그러면은 감옥 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지점인 게 네. 사실 그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또는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법리를 올가미처럼 오밀조밀하게 세워놨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뭐 어쨌든 이런 의혹이 불거진 이상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에 이거 넣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바퀴가 굴러갈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참 역설인 게 한동훈 위원장이 오직 믿고 기댈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거부권이거든요. 안 그러면 졸지에 조문이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그것만 때 통과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뭐 이런 상황이 있나 싶은데 예, 저는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을 주도하는 모양새지만은 정작 올라갔을 때 민주당이 자기 지지층에서 이거 하자는 여론이 나올 텐데 네. 막아서기 어려울 거거든요. 예. 저는 뭐 아직까지 저희 개혁신당 의원들끼리 상의 안 해봤지만은 저는 좀 웃긴 특검이라서 아직까지 동의해줄 생각은 없는데 네. 예, 근데 거기 뭐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만 해도 통과되니까요. 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개혁신당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지만 좀 논의 과정을 보고 아니 처음에 왜냐면 무슨 뭐 한동훈 장관 딸 수사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조국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아니
본인의 그 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지 않았다 주장하셨던 분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 네. 그런데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저분들은 진짜 특검의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동훈 특검이 당대표가 되면 네. 더 속도 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주느냐 마느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댓글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어떤 느낌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시에 어떤 정황을 좀 느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뭐 채널 A가 면책특권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예. 예. 여기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본 것,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제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무슨 녹음기를 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가 여기서 확답으로 증언하게 되면은 바로 상대는 민감하니까 고소고발 들어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입증 책임이 저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래서 면책 특권이 있는 곳에서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내용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저보다 한 10배 이상 많이 알고 있는 게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고, 네. 장희찬 전 최고위원의 그런 지적에 아예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호기롭게 얘기해요.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거 있으면 나 고소해라. 그리고 뭐 고소한 거 없으니 없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한 것 같다. 막 승리 선언까지 혼자 해요. 그리고 뭐 내가 처벌받을 일 있으면 받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그런 활동의 일원이었다는 얘기죠. 일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희찬 전 최고위원이 이게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로 빗장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 혹시 한동훈 위원장 나도 일원이었기 때문에 나도 처벌받을까봐 내가 말 못하는 거를 보여? 나 할 수 있어. 이것까지 이제 흘러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플 겁니다. 예. 대표가 돼도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이준석 당대표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후보가 돼도 내쫓기는 과정이 좀 반복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처음에 항상 얘기했던 게 네. 나와서 뭔가 당을 개혁하는 방향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공격이 들어올 거고 예. 그런 실질적인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대표 나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을 나갈 거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당 선거를 지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직전에 못 한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무슨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면 왜 나왔냐는 거죠. 네. 예. 사실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최강의 권력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는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네. 예. 공천권 시도당에 많이 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 굳이 해보려고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도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사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나가지고 대표 한 다음에 그 대선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빠지시면서 이미지 타격 입고 거기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자 그랬다가 공격받고 이래가지고 손해득실이 솔직히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은 뭘 노리고 뭘 할까에 대해 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바깥에서 그냥 있었을 때는 정치인으로 이제 입문은 했지만 의원도 아니고 뭔가 잊혀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내년 4월이나 이럴 때 수도권적인 보궐선거가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수도권 선거에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이미지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본인이 인지도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하면서 수도권 선거를 나간다? 이거는 그냥 자폭 테러입니다. 네. 예. 그렇다고 본인이 어디 영남 나간다? 그것도 자폭 테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본인은 원내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거기에 최적화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호남 지역에 가가지고 본인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 변호사 같은 걸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만나러 갑니다. 예. 그 땅끝 마을에 있어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이. 만나러 갈까요? 다 만나러 갑니다. 땅끝 마을에 있어도. 마을 변호사 하고 있어도요? 예, 그 당연하죠. 그거는 예.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지지율이 어느 정도만 나오고 있으면은 주말마다 음식 사들고 사람들 갑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 하나의 장치로 삼고
사람들한테 까는 게 나았을 텐데 좀 대표 돼가지고 뭐 할까? 지금 제가 봐도 아이디어 안 떠오릅니다. 일단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오는지가 좀 공감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청문회를 예고를 하고 있어요. 19일에 1차 청문회가 열릴 텐데 일단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고 증인들이 안 나오면 이거 그냥 뭐 청문회 제대로 진행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민주당 쪽에서요. 그렇죠.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저 대표할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뭐 이런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가지고 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그런 분이라는 이런 분 부르자는 얘기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수사의 영역이고 네. 수사의 영역에서 뭐 나왔는데 만약에 정권과 연계돼 가지고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에서 청문회 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가족을 괴롭혀 가지고 그 메인을 턴다? 그건 정치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하고 하면 되는 건데 증인 신청을 이렇게 막 그물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게 윤석열 검사의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그냥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그 고리를 끊어야죠. 지금 뭐 탄핵 청원이 올라왔고 네. 130만 명 이상이 좀 동의를 했으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 거고 과정에 있어서의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청문 입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네.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기라고 하는 거는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투표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런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서울대 동문투표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네. 뭐 조국 대표가 언제는 1등하고 언제는 꼴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서울대 학생들한테 제가 강연 가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네. 재미 차원에서 그리고 민심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 거지만은 이 탄핵 청원을 바탕으로 실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거는. 예. 민심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기에도 그렇죠. 위험하다. 실제, 근데 민심은 볼 수 있는 게 실제 이 투표가 본인 인증이나 이런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난스럽지 않은 투표고 국민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정권에 불만이라는 거 정도는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그거는 민주당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탄핵 절차보다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망신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망신주기도 안 나올 거 알면서 이제 대거 그냥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퍼포먼스에만 좀 집중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행사를 했고 재의결 시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뭐 상설특검 카드를 대안으로 좀 얘기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설특검에 더해서 이제는 그런데 저는 최상병 특검 건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문제가 주가 됐다가 최근에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네. 예, 뭐 삼부라는 용어가 회사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무슨 뭐 삼부릭을 얘기하냐 뭐 이런 정도의 대화까지 갔잖아요. 네. 그 VIP가 뭐 해병대 사령관이다 뭐 이런 거. 예. 이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이종호 대표라는 분의 말의 신빙성이나 아니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처음에 이슈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뭐 고용태 씨는 대단히 신뢰받는 스피커라서 얘기를 사람들이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제가 증언의 구체성을 얘기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이 이종호 대표란 분도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보통 허언을 하거나 거짓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것이 약간 좀 뜬금없는 타이밍이 됐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의원이 저 우크라이나 출장 가니까 저 막 비판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데 왜 가냐고. 그때 그랬었죠. 그래놓고 대통령 가는 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럼 그 다음에 그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확 뜨는 이유는 뭐냐.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또 도이치 공범으로 지목받는 분이냐. 뭐가 다 얽혀는 있는데 명확한 해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 이제 이런 시작이죠. 상황들이. 이제 시작이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댓글팀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갔지만은 네.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이제 진보 진영 유튜버가 그 김건희 여사가 육성으로 댓글을 관리하는 녹취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화제가 안 돼서 몰랐는데. 이게 전혀 화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녹취를 이제 해가지고 공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공개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이명수 기자가 핸드폰을 녹취를 계속했는데 화장실 가시면서 핸드폰을 놔두고 간 거예요. 당시에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요. 이명수 기자가 이명수 기자가 한 4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코바나 콘텐츠 밖에 있는 화장실 갔다 옵니다. 아 근데 그 4분 동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나갔으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뭐 본인에 대한 뭐 공격글이 왔는데 뭐 그걸 어디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뭐 골방이 아닌 어디 있는 사무실들이 모여가지고 200개 정도 밀어냈다 글을 뭐 이런 거 이런 얘기가 녹취에 나와요.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슈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통신일보법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녹취한 거는 공개가 되는데 같이 없을 때 녹취한 불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켜져 있었던 건데 예. 화장실 나갔기 때문에 같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불법이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불법이라서 그게 독수독과처럼 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안 된다 네. 했던 건데 저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는 대충 들었는데 누가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아 물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삭제됐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계속 이게 얘들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루기 시작하면은 네. 예,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 오히려 뭐 한동훈 후보 댓글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게 여사 문자 속에 등장하는 댓글팀이란 표현이었던 거고 예. 이준석 대표가 말하신 거는 실제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음이 되어 있던 그 안에 정황을 말하시는 것 그 같아요. 한 4분 정도의 녹취에 예. 그런 하필이면 그런 내용이 화장실에 네. 하필 그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네. 그럼 뭐 댓글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커뮤니티 관리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댓글을 좀 조직적으로 달고 여론을 조작하는 식으로 하는 것과 이렇게 좀 팀을 운영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긍정적인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법적으로 좀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불법의 경계가 좀 모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추한 거죠. 추한 거다. 예, 그냥 예. 추한 거로 끝난 겁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추하긴 추한 거다. 앞에서 오만 멋진 소리 다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나 멋진 글 좀 올려줘. 나 뒤에서는 뭐 나 누구 반박 좀 해줘. 예. 뭐 나에 대한 여론을 호감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줘. 이런 거 했으면은 그냥 추한 거죠. 예. 그거는 한동훈 후보도 그런 거지만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은 추한 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계속 드리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외교 잘할 수 있나요? 예. 예, 일본에 가서 공작할 거 아닌 이상 뭐 이 대일 관계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그거 해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나요? 그거 해가지고 자기 그냥 어디 욕 덜 먹거나 아니면 남 욕하게 만들거나 이런 거 하는데 정치인들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 법무부 장관이 이래야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추한 겁니다 그냥. 이미지 관리를 할 때가 아닌데 그런 것만 하고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네.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건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안으로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안 말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안으로 대표 발의를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들으신 얘기일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안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하긴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에 발의를 제안했나 보죠? 네, 뭐 그렇게 대표하려면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본인과 본인의 지지 의원들에게 같이 투표하자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만약에 발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본인 하자는 대로 했는데 안 하면은 그것도 추한 거죠. 그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발의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것도 웃긴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 발의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남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추한 거죠. 저는 민주당이 뒤에서 제안했다는 게 좀 더 이상해 보여가지고요. 제안까지라기보다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건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한다고 하면요. 모양새 더 나빠지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쪽 의원들과 함께 발의를 해야죠. 아마 그것 때문에 민주당도 좀 시기를 보는 것 같죠? 전당대회 이후로.
그렇죠. 네, 그럴 예.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좀 최근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뭐 천하람 이준석 간의 갈등설이 좀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한 갈등이냐, 뭐 개혁신당판 윤한 갈등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건가요? 천하람 의원이 저희 방 와서 간식 뺏어 먹고 이런 거 말고는 갈등 없습니다. 예. 예. 아, 간식은 좀 큰 갈등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천하람 같은데. 의원실과 천하람 의원실의 모 비서관이 예. 저희 방에 와서 주기적으로 간식을 이렇게 아. 베어 물고 가는 상황이 네. 있어가지고 예. 그거 외에는 특별한 상황 없습니다. 아, 엄중 경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마음껏 집어먹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이준석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